오늘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던 좀 알짜 팁을 여쭤보고 싶은데 토지에 관련된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라면 언론이라든지 뉴스 이런 많은 호재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명확한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 과정들이 먼저 더 선행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예를 들면은 광주에 작년에 20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걸었던 공약들을 조금 체크하면은 여러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들이 조금 좁힐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같은 거 할 때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공약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정말 가시화가 될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토지라든지 그런 부동산에 정말 접목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약 내용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들의 공약들이 많이 비슷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공약이 교통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지자체에 건설되는 이런 재개발, 재생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될 줄 모르는데도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당연하죠. 보통 이제 광주광역시도 시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주광역시가 약 30개 정도를 안을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광주로 지금 자꾸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에 진행되고 있는 호재 약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2지하철 노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중흥동에 광주역이 많이 세트되고 있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들, 그리고 KT역 주변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시화가 돼가고 있던 것들이 과거에는 이미 공약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앞에 보기 전에 뭐 지자체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라, 그런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공약만 보시고 그리고 이 언론들에 대한 내용들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팩트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안건들만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보는 게 이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정도 되는 시기에 내년에 예산이 편중되는 그 좌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요? 그러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내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 세부 내역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집되는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우리 호지와 연결되어 있는 예산들,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예산들, 재생사업과 건설, 이런 게 관련된 예산들을 꼭 팩트 있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에 어떤 지역에 어떤 SOC 사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매년 뭐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이번에 예산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공약들 자체에서도 예산 편중되는 내용들 가지고도 우리 부동산 투자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내가 대충 이쪽에 있는 호재라든지 주변에 있는 기사들을 보고 요거기는 좀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이 일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구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호재가 정말 맞는지,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가시화가 될 건지, 가시화가 된다면 언제 되는지, 예산은 언제 편중이 되고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록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단순하게 호재만 나오고 예산이 편집되지 않은 시기라면 가격이 10만원, 20만원 더 저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100만원을 주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 값은 절대 여러분들 아깝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값어치가 있는 투자 금액이라도 어차피 매도되는 시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투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 토지 투자할 정보를 찾아볼 때 정치인들의 공약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예산안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이미 발표가 돼버리면, 예를 들면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발표가 돼버리면 제가 토지를 그때서 투자하기에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로 매도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도 매도되는 금액까지 예상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매도될 수 있는 금액까지 확정 짓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좀 더 실전, 손성복 사장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없을까요?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의 큰 기업이라든지 업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역을 선별하고 모든 호재 내용과 개발 내용까지 다 확인을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그 일대에 있는 같은 용도를 지닌 땅에 대한 등기부를 약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열람을 합니다. 예?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일대의 토지, 그 주변에 있는 땅 500개에서 100개의 토지를 전부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열람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보통 이런 토지 투자라든지 거대한 개발 호재가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투자 세력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의 토지들은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투자 세력이 먼저 감지를 하고 투자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명의가 한 번씩은 바뀐 땅들이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땅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강원도 같은 이런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많이들 갈아타 있다. 그러면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투자들의 수요, 투자자들이 이미 몰리고 있다는 증거로서 활용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삼는 건 아닌데요. 약간의 팁으로 요 정도 가격이 외부 세력의 투자가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 하나 떼는데 뭐 500개, 1000개를 떼면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나요? 몇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긴 하는데 그 정도 투자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단순하게 몇만 원, 몇십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는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